네,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이호순 사건이 발생한 지 7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지난 7월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5명이 이호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들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을 직접 연결해서 관련되는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와 함께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철현입니다. 예. 자, 먼저 공교롭게 올해 이호순 사건 72주기를 맞는 오늘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올해는 민관군경이 실로 72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추념식도 거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마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오늘 여수에서 72주년 여순 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고 방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올해는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추념식을 치를 수가 있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는데요. 오늘같이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민선6구 시장 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여순 사건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북권의 모두의 아픈 상처이고 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 동북권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준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함께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적 요인도 없지 않지만은 내부에서부터 화합하는 모습,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지역의 화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일단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28일 날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요. 예.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지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행안위 전체의 법사위 심사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만 않은 과정으로 좀 봅니다. 다행히 이제 특별 법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서 여순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당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은 지역민들과 유족들의 단결된 힘과 격려가 이러한 장애물들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73주년 여순 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은 오늘 72주년 추념식과는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자, 과거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동안 이 특별법을 자꾸 진영 논리로 이끌어가면서 이 법 제정에 좀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좀 이 야당의 모습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대 국회 때도 야당에서 이제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를 빌미 삼아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행안위원 중 저희 당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시장 때부터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 같은 피해자들이니까 지역에서부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화합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딴 말이 안 나와야지 야당에서도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예. 이번에도 민간인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경찰 피해자 측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민간인 유족들이나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수는 경호회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뜻도 반영시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이 조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시 민간인은 물론이고 군경 유가족 모두가 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협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심사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죠.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한 군데로 좀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 잘 되기를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올해 이제 국감과 관련된 화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 임하시는 마음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21대 국회 병원 후에 첫 국감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역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해수인데 농해수인은 크게 농업 분야, 해양수산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농업 분야에서는 유휴 농지의 활성화, 경자 유전 원칙의 관철, 그리고 곡물 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소요에 대해서 이제 자꾸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취소에 따른 일본산 화로 수입 급증과 이에 대한 국내 양식어 보호, 또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해서 조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이른바 해양 쓰레기가 줄지 않아서 이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해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 2019년에는 원료 동식물 폐기물이 21,600세제곱미터, 예, 수산 가공 잔재물은 16,000세제곱미터, 폐강유는 27,000세제곱미터가 해양으로 버려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이후 2016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나 바이오 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바다로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폐기 비용 증가로 우리 수산인들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제도 정비,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폐기되는 수산물의 상당량이 어유와 또 바이오 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떠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냥 수산물 가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재활용 가능한 것도 대부분 이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루에 300kg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우리 수산인들의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30일 날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1월 12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또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을 신설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안이 이제 성안이 되게 되면은 관련 분야 연구 기술 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수산부산물이 식품이나 비료나 사료나 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림 녹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좀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60에 따르면은 2080년에는 소나무 숲이 현재보다 15%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예. 2100년에는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으로 바뀌게 되고 소나무,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식생 변화도 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산림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 침엽수인 소나무를 권장 수종으로 선정해서 가장 많은 5만 헥타르 이상을 심었고요. 잣나무도 무려 1만 2천 헥타르나 심었더라고요. 또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무려 3만 1천 헥타르나 심었습니다. 보통 나무들의 벌채 적기가 50년 내지 60년 정도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조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림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또 이번에 금년 들어서 기록적인 장마,
폭우 태풍으로 산사태가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세계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예산 지원으로 산사태에 적극 대비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재 등 이른바 약용 작물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등에서 수입이 좀 많다 이런 점 지적하셨습니다. 국내 산업 활성화를 좀 주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제 웰빙 문화 확산하고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국내 한약재 시장 규모가 2009년 1,765억 원에서 예. 10년 사이에 3,269억 원으로 무려 1.8배 성장했고 국내 생산액도 약 한 55%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수입 한약재도 크게 늘어가지고 2018년 1,617억 원으로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은 그냥 99억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1,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막대한 한약재 적자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청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예산을 15억 원에서 오히려 10억 5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를 했고요. 우리 여수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높은 금오도 방풍이나 검은도 햇봉쑥, 돌산갓 등이 지역 특화 약용작물로 농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들면서 우수 약용작물에 대한 실효적인 R&D와 방제 지원 등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지물질, 유독물질 규정을 이루는 농약 원재, 생산 수입 운반업 등은 현재는 등록업으로 돼 있는데 허가 대상으로 재분류하고 엄격히 관리해서 사고를 예방할 것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정말 활발하게 국정감사에서 이런저런 대안도 제시하고 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셨는데요.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화제를 한번 돌려보죠. 지금 여수시청 별관 증축 문제가 여수시와 시의회 갈등을 넘어서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여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현재 여수시의 별관 증축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보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시 집행부의 의도는 단순히 일청사 별관 신축이 아니라 별관 신축을 통한 통합청사 구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사락화돼가는 우리 여문지구에서 공무원 수백 명을 빼내서 인구가 밀집한 학동 일청사로 집중시키는 것이 문제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데요. 삼여통합은 여수반도를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학동 일청사 중심의 통합청사 건축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이고요. 또 하나의 요소를 만든 삼여통합의 결과를 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 갈등만 더 조장하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두 개의 요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도 사출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자, 여수시청 통합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을 저희가 보니까 지난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이 하나로 이제 행정 통합은 이뤘습니다만 통합청사 문제를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좀 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학동 본청사 또 여서청사, 문수청사 등 모두 8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예.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들어서고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중과 효율보다는 분산과 안전이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분산과 분권 능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삼여통합 이후에 구 여천 지역은 일청사와 3단 배후도시, 서부권 중심 개발 정책으로 성장을 거듭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전체로 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행정 효율만 주장하면서 청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균형 발전과 분권, 분산과 안전이라는 시대의 대세와는 너무가 거리가 있는 구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 청사 별관 신축 문제를 둘러싸고 또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분들과 여수시장과 좀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문제의 네. 해법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여수 갑지역위원회 구도심 중심입니다. 예. 지난 총선 공약 발굴 토론회를 세 차례 갖고 구 여수시 청사를 되찾아서 이 청사를 활용하자는 당론을 정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구 여수권 민심과 당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통합청사 구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지난해 8월 말에 김혜재 국회의원과 함께 권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별관 규모를 축소해서 1청사와 주변에 있는 직원들만 입주시키고 구 여수의 청사를 해수로부터 되찾아서 2청사로 활용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권 시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선 출마 때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 심판을 받아라. 코로나 난국에 수백억 예산이 드는 통합청사 건축은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그것도 또 듣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1청사 별관 신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예. 토론도 하고 시와 협치를 통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님께서 좀 지역구 의원분들과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이 관련해서 안건을 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예. 부결이 되고 다 가석이 각하가 됐죠. 예. 그렇군요. 자, 네. 여수 이제 정치권에서 시청사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양분되는 이런 모습처럼 비춰지면서요. 지역민들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해법이라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전만 하더라도 구 여수의 중심이던 원도심, 여문지구는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동화되는 반면에 네. 1청사가 있는 여천 쪽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문지구에서 수백 명 근무하는 시 기관을 빼내서 인구가 밀집된 학동 1청사로 옮긴다는 것은 마치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준 것과 같다고 봅니다. 네. 이 민주행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통합청사를 추진하려면은 우리 권 시장께서 재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명분상이로나 절차상이로나 시기상이로나 현재와 같은 일방적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와 관련 안건을 다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또한 시민의 대의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여수의 균형 발전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여수 시민들의 좀 의견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좀 수렴해보는 그런 좀 절차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방송을 아마 여수 순천 지역에서도 99.5 메가헤르츠로 많은 분들께서 듣고 계실 터인데 네. 지역민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 재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 이대로 잘 지키면은 우리는 머지않아서 감염병 이겨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 알찬 결실 거두는 가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광주 전남의 현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정감사 중에 또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국정 현안의 이 쾌도 난마 같은 해결을 위해서 특히 여수 순천 11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